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잘 거래되고 있으면 얘네는 일단 안심해도 된다. 알고라님 미국 상패 논란. 나 지금 떨고 있니? 촬영 시각은 6월 18일 낮 12시 50분 경입니다. 7월 19일 큰 거 옵니다. 왜 7월 19일이냐? 왜 큰 거냐? 제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시행이 바로 7월 19일입니다. 법률이 만들어진 다음에요. 보통의 경우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는데 그 유예 기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7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코인 관련된 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먼저 코인이란 존재가 법에 등장한 건 특근법입니다. 근데 특근법은 특정 금융거래, 그러니까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코인 투자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코인 투자자를 위한 혹은 코인 투자자와 관련된 법은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바로 7월 19일 처음으로 시행된다라는 겁니다. 블록미디어가 단독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터진 소위 살생부 논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6월 14일 날 어떤 보도를 냈냐면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부대 조치와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렇게 생긴 보고서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 의견 이행 보고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건데요. 이른바 살생부고요. 이미 5월에 작성이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요. 국회 쪽에다 보낸 내용입니다. 자, 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소위 살생부 관련된 기사에 근거가 되는 보고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냐를 보자면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코인 상장과 폐지 기준을 금융당국이 마련해 둔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프로젝트는 동일한 상장 및 상폐 기준이 적용된다. 버거코인, 해외코인이죠. 국내 관련 규정과 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마련해서 7월 1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상장과 상폐, 그러니까 상장 기준도 그렇고 상장 폐지 기준도 그렇고 같겠죠. 만약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상장을 했는데 이런 기준을 계속 유지를 못하면 상장 폐지시키는 거니까요. 상장 심사 요건은 크게 9가지입니다. 9가지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자면 하나는 형식적 심사 요건, 그리고 질적 심사 요건. 쉽게 말해서 형식적은 양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질적은 이건 정성평가입니다. 평가하기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해당 요건은 분기에 1회 유지 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형식적 심사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형식적 심사 요건은요. 큰 틀로 보자면 제가 아까 9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9가지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량평가, 하나는 정성평가. 하나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하나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걸 또 4개의 중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행 주체의 신뢰성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미공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변경 반복, 공시 관련돼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둘째, 발행 주체 및 운영 주체의 주요 지갑 정보 미확인. 도대체 이 발행 주체 놈들이 코인을 어떻게 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해준다 라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2번째 중분류가 이용자 보호 장치입니다. 하나는 발행 주체와 운영 주체가 작성한 코인 관련 중요사항 설명자료 백서,
미확인입니다. 백서가 미확인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를 냈잖아요. 분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이게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코인에선 그게 바로 백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온체인 거래 감시 수단, 블록 익스플로러 부재. 자, 코인의 좋은 점이 뭐예요? 온체인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 야, 이거는 이용자 보호에서 안 되는 거지. 주식시장으로 보자면요. 누가 팔았는지 샀는지를 공시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뒤늦게 공시가 나오고 특수관계잖아.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한 기관들만 공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코인에서는 좋은 게 뭐예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바로 이제 그 익스플로러만 있다면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럼 이용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술 보안입니다. 기술 보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 분산 원장 등의 원인 불명 또는 치유되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 이른바 해킹이죠. 이거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산 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 미확인, 중요 사건 이벤트 함수 설정 부적절, 기술 보안, 요게 안 되면 상장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법규 준수입니다. 자기 발행 코인, 다크 코인, 가상자산 제외 대상 등. 자기 발행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위메이드가 거래소를 만들었으면 그 위메이드가 만든 거래소에는 위믹스를 상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크 코인, 이른바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건 자금 세탁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둘째, 위법 행위 사용 목적 또는 이용 개연성, 가상자산 거래 지원이 현행법규 위반 등 뭔가 법규 준수 항목이 있습니다. 자, 9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이른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총 중분류 4가지, 소분류로 하면은 각각 2가지씩 해서 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바로 이 질적입니다. 정성평가예요. 이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금융당국은 9번째 질적 심사 요건도 제시했다.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및 과거 사업 이력. 사회적 신용이 얼마나 되는지, 주체 역량이 어떤지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주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야, 저놈들 지난번에 스캠 코인 하나 찍었대더라. 야, 거기서 주요 개발자가 어디 스캠 코인을 또 뭐 코드를 만들었던 애더라.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 공시 여부 및 정도. 이 질적으로 보자면요. 주요 사항 공시 여부 및 정도라고 했는데 이 과연 중요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의 변경 내용 및 정도, 변경 절차의 투명성 및 탄미성,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중요 사건 관련 함수의 접근 통제권의 설정의 적절성 등. 이게 통제권 설정한 게 적절하다는 걸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이잖아요. 투명성, 합리성 모두 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질적 심사 요건입니다. 사실 계량적 요건 있잖아요. 이 정량적 요건은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이 질적 요건은요. 사실 이게 기준, 판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때문에 프로젝트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기도 하고요. 블록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고서를 입수해가지고 약간 뭐랄까 좀 차분하게 제목을 달았어요. 코인 시장 대대적 정비, 버거코인 포함 상장 상패 및 유통량 기준 마련. 차분하게 제목을 달았는데 요걸 이렇게 다른 언론들이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이제 보도를 하면서 가상자산 600개 종목 상장 유지 심사 돌입, 기준 미달된 상패라고 해서 상패, 나 지금 떨고 있니? 라면서 알트코인의 찬바람을 불러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래 지원 모범 사례안이 곧 나올 겁니다. 7월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서요. 29개 거래소가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29개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 총 600개 정도 됩니다. 이거 전체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6개월간 거래 중인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금 7월 19일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대충 6개월 남았죠. 6개월간 심사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모범 많이 나오죠. 그 안을 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판단합니다. 상장 폐지시킬 거, 유지시킬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분기단으로 심사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1년마다 칼바람 불어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나오거든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분기마다 판단합니다. 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바로바로 온체인 데이터 상에 나오기 때문에.
촘촘하게 심사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분기 단위로 아마 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칼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속간했으니까 뭐 덜 불겠죠.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주체가 없는 코인 같은 경우에 유통량 계획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이거 이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 다른 기준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재밌습니다.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잘 거래되고 있으면, 그곳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으면 얘네는 일단 안심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스에 대한 김동환 대표 해석인데요. 국내 거래소 상장 코인 600개 재심사, 케인코인 살생부 되나? 중요한 지점 이래가지고 이 해당 보고서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사실상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심사자가 마음을 먹으면 질적 요건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종의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외 규정이 뭐다? 2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서 2년 동안 문제없이 거래됐어? 그럼 아마 해당 코인은 살아남을 겁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지고 상장된 지 2년이 넘은 암호화폐와 그렇지 않은 암호화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보면요. 7월 19일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국내 상장 코인이 퇴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국내에 상장된 그 이른바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있잖아요. 의 경우에는 해외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에 상장된 케이스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낮고 상장 공시에 문제가 있는 소위 김치코인부터 일단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되고 그 지정을 거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예외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서 2년 이상 문제없이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러면 일단 얘는 예외 규정 때문에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데 코베나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지 않은 코인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김치코인이겠죠. 이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체로 다 거래량이 낮잖아요. 상장 공시에 문제가 발생된 얘들은 아마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될 거고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오니까 코인업계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질적인 경우에는 심사자 마음이란 말씀 드렸잖아요. 기준 없는 상장 코인 심사, 투자자 피해 불보듯 뻔하다라고 해서 야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가지고 만약 상장 폐지시키면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코인 가격이 급락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코인 거래도 불편해지고요. 뭐 코인 가치가 해당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어쨌든 대표들 입장에서는 이 상장 심사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이게 질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심사자 마음 아니냐라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요. 설익은 심사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악성 퍼드로 이미 가격은 움직였습니다. 제가 따로 들고 오진 않았는데 받아보신 분들 있죠. 각종 코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녔던 이른바 업비트 상표 목록인가요? 업비트의 업비썸에 그러니까 업비트와 비썸의 거래량이 얼마이고 그래서 얘네는 뭐 상장 폐지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리스트가 쫙 돌았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요. 틀린 부분도 많아요. 제가 조재우 교수님 트위터에서 갖고 왔는데 어떤 분이 썼는데 21년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21년이고요. 이게 24년 6월 15일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모스가 업비트 100%다. 김치다. 디센트럴랜드 업비썸이 98%다. 김치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리고 3번은 21년 도지코인 상패 찌라시를 이제 세 가지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현재 돌고 있는 찌라시가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정 주체가 목적을 갖고 만든 자료다.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 섹터에서 한국인 겨냥 허위 사실을 유포할 목적이 있다. 왜냐? 이때도 도지코인 상폐된다고 찌라시 돌았는데 도지코인 상폐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재우 교수님은 근거 없는 찌라시를 믿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블록미디어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알려준 요 가이드라인. 발행 주체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적 심사 요건 가운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네, 2년을 본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그래서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찌라시에 돌았던 이 예를 들어서 디센트럴랜드 있잖아요. 어피썸이 98%다. 사실상 김치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 거다라는 건데 사실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상장돼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찌라시가 도니까 가격이 폭락했어요. 물론 상장 폐지가 안 된다거나 혹은 폭락한 가격이 다시 돌아온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진 찌라시에 불과하고 이게 돔으로써 가격이 움직여서 실제로 투자자 피해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오를 거야 라고 이걸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극히 약간 뭔가 위험하고 불안한 방법이죠. 이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떻게 조언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하시겠다라는 분들은요. 일단 시장 상황을 보시고 매수를 좀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금융당국이 제시한 유통량 기준이 있는데요. 스테이킹 물량의 경우에는 락업을 표시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금지를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 공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합니다. 이른바 코인판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